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네, 늦더위와 싸우느라 많이 지쳐가고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제는 늦더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대 지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열대 과일이 잘 자라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수입해서 먹던 과일을 국산 재배라고 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 안 가고 또 외국 날씨를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더워서 힘들게만 생각이 들다가도 뭔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오늘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기도 한 세상이지만 이 삼복더위가 한참을 지나도 계속되고 있는 이 불볕더위에 무언가 심리적인 보완책이라도 둬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맛있게 열리는 애플망고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의 파도 듣고 와서 천충사랑인 진행하겠습니다. 눈을 부시게 아름답던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고운 너였어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걸 보내고 난 또다시
잘 듣고 왔습니다.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독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아까 오프닝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처서가 지나는데도 날씨는 무덥고 밤에도 열대한지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우니까 바람은 이 불볕 더위가 막 쨍쨍 내리치는 한여름의 날씨 같은데 바람은 조금 시원하거든요. 네네. 근데 참 그것도 그늘에 가야지만 시원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더위가 너무 좀 오래 지속되니까 또 이제 신기하잖아요. 오래 지속되면 이제 더위가 더 더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바로 추위가 왔을 때도 그 첫 추위는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바람이 불면 몰라도. 근데 지금 바람이 안 불 땐 정말 더웠는데 바람이 불어서 오늘은 정말 바람이 불었잖아요. 비 오기 직전에. 네.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더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방송 나가기 전날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바로 어제 얘기입니다. 사실. 네. 근데 어제가 네, 예, 네, 비가 그쵸.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고. 또 근데-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지금. 천둥번개가 어제 오. 오전에 치고 나서 비가 왔거든요. 네네. 마른 하늘에 달벼락인가 이런 생각에 왜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지 아침에 학교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참 날씨가 기후가 참 우리가 못 봤던 날씨들 처음 만나는 날씨들이 어색한 날씨들이 참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눈에 띄게 아니 그 우리가 피부로도 느껴지는데 올 여름은 왜 이렇게 길고도 너무나 더운지 사계절이 확실하게 있는 나라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 덥고 또 더위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장기간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강원도 지방에서도 바나나가 달리고 애플망고가 달린대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강원도 지역이 태백산맥 쪽이기 때문에 가장 추운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 뭐 기온 해가지고서도 항상 시원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서 가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 지금 파파야, 애플, 망고 등 열대 과일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얘기하니까요. 뉴스에서 나온 강릉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엄청나게 식수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공평하지도 않아요. 그게 더운데 비도 안 와서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 정말 이 더위에 애플 망고가 자라고 있으니 참 네. 재미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충청도까지 감귤이 생산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지만 정말 아열대 지방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제주에서만 예전에는 감귤이 재배됐다. 그런데 지금 충남까지 또 재배를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애플망고가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게 엄청 달아요. 선생님 알아요? 안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박이 11에서 12브릭스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네. 11브릭스면은 좀 덜 달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한데 12브릭이면 아주 달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요. 예. 14브릭이 넘어요. 아. 애플망고가. 그래서 우리 평소에 그냥 외국산 애플망고 사서 먹잖아요. 네. 맛이 별로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아주 잘 익지 않으면은 별로 망고 맛이 맛이 진짜 않습니다. 근데 와 국내산 제가 애플망고 먹어봤어요. 제주도산인가 뭐 먹어봤는데 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씨앗이 되게 작아요. 망고 씨앗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냥 이렇게 종이장 비슷하게 얇게 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괜찮다. 껍질까지 또 먹는다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껍질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이제 애플 망고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출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게 달면은 수출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복숭아가 좀 맛있잖아요. 근데 맛없는 복숭아는 진짜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참 맛있더라고요. 이 정도 맛있으면 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싸더라고요. 망고가 국내 생산된 달달한 망고는 많이 좀 비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계절이 아열대로 바뀌다 보니까 열대 아열대로 바뀌다 보니까 아주 그냥 과일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열대인지 아열대인지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헷갈려요. 네 그렇게 날씨가 막 네. 너무 덥고 또 갑자기 막 비는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계절에 없는 과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진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요즘은 또 네. 뭐 태양열 뭐 이런 것도 이용하기도 하고 하우스에서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열대지방 과일은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열대 네, 가수라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예. 국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음식도 사람을 따라서 오는지 거의 날씨까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덥다 하다가 예. 막 애플망고가 자란 모습을 보고 강원도에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와 망고가 우리나라에서 자라서 좋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보고 나서 좀 마음이 가라앉았다고나 할까? 참 그러니까요. 웃기죠. 너무 더운데 열대 과일을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열대 지방을 안 가도 완전히 이건 그쪽 뭐 아열대 지방 뭐 그런 곳에 그거를 느낄 수가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려나 보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겨울이 별로 안 추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따뜻해지. 올해도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한참 춥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위가 짧았죠. 짧게 하고 이제 두어 번 지나갔는데 네. 사람들은 잘 못 느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한참 추웠죠. 한참 추웠어도 이 여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겨울은 별로 신경이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동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나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년에 꼭 2번씩 동파가 일어나는데요. 네네. 우리가 계속 동파가 안 되다가 네. 마지막에 한 번 동파됐잖아요. 그렇죠. 물을 한 번 잠궜더니 동파가 돼서 엄청 고생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겨울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운 겨울을 잘 이겨냈어요. 동파가 안 되고 잘 지나가니까 그 겨울을 잘 보낸 것 같은 거예요. 막 칭찬을 막 했는데 갑자기 얼어가지고 물을 한 번 안 잠궜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동파가 돼가지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한참 동안. 겨울에는 겨울 때문에 힘들고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비가 와서 죽겠고 막 이런. 그냥 장마지면은 비가 와가지고 이제 자꾸 뭐 비가 너무 세게 오면은 멀쩡하던 집들도 비가 많이 새더라고요. 수리를 그렇죠. 뭐 해서 괜찮다 했던 집들도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딱 비 샜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어딘가가 물에 많이 젖고 뭔가 그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은 단독주택에 거의 안 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세대 연립 아니면 아파트라서 물이 샜다 그러면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밑에 집까지 샜고 우리 집은 또 어디선가에 새서 들어오고 이게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나마 괜찮지만 이래저래 엮이고 얽히고 얽히고 그러면 참 서로 쉽지 않아요. 대화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그 뭐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웃인데 불구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고쳐달라 막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정말 폭우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많은 강수량의 비가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오다 보니까 피해가 정말 국지선 폭우 막 네.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비가 진짜 많이 서울에도 많이 왔고 지방에도 많이 왔어가지고 피해가 많았는데 특히나 서울도 진짜 저지대는 특히 은평구 쪽에도 많이 잠겼다고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고 지역마다 비 피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저 올해는 날씨가 진짜 변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덥거나 엄청 비가 오거나 막 그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힘든 그 우리나라 날씨가 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꼭 필요한 비만 내리고 꼭 필요한 열만 있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팝 월화의 미인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요한 한양의 밤 먹물처럼 번져가 저 달빛 뒤에 숨은 우리의 노래가 비단 치마폭에 감춰둔 칼날 낮게 읊조리는 주문은 불씨가 돼 금지된 춤사 위로 발을 맞춰 어둠이 삼킨 거리를 향해 붉은 저고리 스치는 바람은 차갑고 검은 기와 위를 스치는 발은 가벼워 세상이 잠든 그 시간에 우리는 깨어나 We are the hunters 달빛에 춤을 춰 그림자로 피고 지는 검은 난초 비명 대신 노랫가락 한양을 울려 월하의 미인 요괴를 베는 칼날 달 그림자 아래 모두 잠들라 낮에는 웃음 뒤에 비밀을 숨겨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감싸나 하지만 달이 뜨면 운명처럼 다시 가면을 쓰고 일어나 붉은 저고리 스치는 바람은 차갑고 검은 기와 위를 스치는 발은 가벼워 모두가 눈 감은 그 시간에 우리는 빛나 We are the hunters 달빛에 춤을 춰 그림자로 피고 지는 검은 난초 비명 대신 노랫가락 한양을 울려 월하의 미인 요괴를 베는 칼날 달 그림자 아래 모두 잠들라 누가 우릴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사라진다 해도 괜찮아 이 도시의 어둠은 오직 우리만 이거둘 수 있으니 We are the hunters 달빛에 춤을 춰 피고 지는 검은 난초 비명 대신 노랫가락 한양을 울려 월하의 미인 요괴를 베는 칼날 달 그림자 아래 모두 잠들라 새벽 안개 속에 검을 거두고 우린 사라져 전설처럼 다시 아침 I'm back.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참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참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네. 무슨 뭐 하면은 막 팡팡 크게 막
막 1등 먹고 막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나와도 그렇고 굿즈를 만들어도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그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팔리는 아주 인기 많은 굿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그 가- 인기 많은 굿즈라기보다는 네. 일단 지금 이 노래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박물관에 오픈런을 띄고 있습니다. 호까치 호랑이 이런 예쁜 우리나라의 그런 굿즈 같은 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미나 하고 뭐 이렇게 예. 뭐 이제 뭐 우리 기업 호랑이를 우리가 되게 무섭게 안 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 호랑이는 되게 무섭게 그린대요. 근데 아. 우리나라 호랑이는 네, 고양이래. 호랑이는 굉장히 이렇게 좀 재밌게 익살스럽게 그리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박물관을 놀러 갈 때 너무 많다 보니까 박물관을 많이 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박물관에 오픈런을 하고 또 박물관을 와서 우리나라를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너무 좋고 좀 미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뭐 우리가 막 억지로 우리를 이게 문화적인 지배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문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지네 문화를 자기네 문화를 우리나라에 막 억지로 심으려고 그러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막 어거지로 그랬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전혀 억지로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한국어 배우겠다고 하시는 뭐 세계 사람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라면을 좋아한대요. 그 그렇죠. 얘기하다 보니까 나한테 불닭볶음면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예. 선생님 그거 아세요? 예전에 농심 주가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10만 원대도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지금 150만 원. 정말요. 이럴 줄 알아서 내 농심을 샀다. 이렇게 후회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농심 것만 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세상이 변하고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좀 나도 밖에 나가면 그래도 이제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 재패니즈냐 중국 차이니즈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참 변했다, 많이 변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이렇게 미국에 가서 지금 그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데뷔골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게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쵸. 성악가 우리 조수미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축구 선수도 계시고 우리 골프를 잘 치는 우리 사람들 많죠. 너무 진짜 많죠. 골프 그러니까 하시는 우리나라는 분들 정말 많아요. 못하는 게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게임마저도 뭐. 네, 게임마저도 나라에서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뭐 뭐든지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열과성을 다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세계 나가서 1등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긍심이 생기고 또 너무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서 만든 뮤지컬이라든가 그런 게 다른 나라에서 상을 받고 영화도 뭐 상을 받고 뭐 못하는 게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거를 다 만들어내고 이런 문화도 이런 그다음에 이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다 사람이 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의 유전자가 훌륭하다 뭐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뭔가 능력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아이들을 그러면 더 많이 잘 키워내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네, 지금 선생님이랑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진짜 어렸을 때 우유급식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유급식 해서 정부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유급식 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 전에 우리 전에는 아마 안 했을 텐데 네.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우유급식을 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뭐 아이들을 잘 먹여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뭐 분식 그러니까 저기 혼합식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막 나왔었거든요. 쌀밥만 먹지 말고 뭐 혼합식 해라 막 이렇게 나오고도 했는데 그때 우유급식하고 그다음에 점심 그러니까 우유급식 시간에 2시간 끝나고 나서 간식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아이들이 그 부족한 영양을 채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우유를 안 먹을 거면 먹지 마라고 하면서 우유를 아예 안 줘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학기 때도 우리 아이들은 우유를 못 먹고 있습니다. 예. 중학생부터는 아예 우유를 뭐 구경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집에서는 우유를 많이 사서 이제 놓기는 계속 매일매일 사다 놓긴 하지만 학교 가서 갔을 때 배고픈 시간 있잖아요. 그 배고픈 시간에 못 먹은 건 죽어서도 못 먹는다라는 얘기 아세요? 그렇습니다. 그 끼니를 넘긴 거는 죽어서도 못 찾아 먹는데요. 네, 그날 뭐 10년 전에 점심에 못 먹은 밥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못 먹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꼭 커야 될 때 먹어야 되는 거를 먹지 못하고 지나가면 아이들 성장 발육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성장 그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멈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마이너스 데미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우유 급식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셔서요.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루 전날 녹화하다 보니까 저 그 국회 사무실에서 본 건데요. 학생 건강과 시대 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3시에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요. 그 국회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모여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학교 우유 지원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책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급식 시간에 우유를 정말 잘 먹을 수 있게끔 아이들이 이렇게 배가 아프거나 좀 이렇게 찬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우유를 모두가 잘 먹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꼭 흰 우유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나 뭐 바나나 우유나 그런 거라도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한테 준다면 그 아이들이 우유를 싫어하거나 못 먹거나 그런 아이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흰 우유가 아닌 우유에는 우유의 양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바나나 네. 우유에도 그렇고 다른 우유에도 우유의 원유보다는 뭐 다른 그러니까 다른 게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탈즙은 무슨 그렇게 들어갈 수 있긴 해. 분유 종류가 좀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무조건 좋죠. 그러니까 안 먹는 것보단 좋은데 흰 우유에다가 제티 같은 거 타서 먹고 초코 같은 거 아니면 딸기 가루 이렇게 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허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교 내에서 예전에는 뭐 간식 먹고 밥 먹고 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요즘은 너무나도 뭐 음식물 부스러기 생긴다 뭐 버리지 마라 이러면서 못 먹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제재하는 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먹어야 될 때니까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교실에서 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교실은 뭐 음식물 쓰레기를 막 버릴 때는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잘 그 쓰레기통에다 애들이 잘 버리면 그걸로 뭐 바로 갖다 애들이 하교하기 전에 다 정리하고 오는 상황이고 청소하고 오기 때문에 뭐 집이나 다른 데처럼 뭐 부엌이 있거나 음식물이 남아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벌레 같은 것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좀 간식을 먹을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우유 급식을 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했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영양 섭취 문제 해결책이라고 옛날에는 2010년도에는 학교 우유 급식을 들여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비타민 B1, 비타민 B12, 칼슘 등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먹였는데 정말 그거는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영양소가
정말 부족한 영양분을 애들한테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우유급식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80 몇 네. 년도부터 계속 우유급식을 해왔는데 지금 2025년, 2024년 뭐 이때 우유급식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지금 2학기 시작했는데도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먹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보완을 해서 먹게 하고 우유만 먹게 하면 부족하다. 제 생각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라. 외국은 엄청 잘 먹인대요. 안 먹으면 공부 못 한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나 언제나 닭다리 하나를 하루에 먹어야 된대요. 닭다리 하나에 사과 하나. 그걸 먹어야지만 그 다음 통과해요. 통과 의례가. 배가 너무 불러서 뛸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한대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바뀌면 좋겠다. 정말 바뀌도록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배울 건 배워야 되잖아요. 좋은 건 배워야 되니까 다른 나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더 좋게. 우리나라 얼마나 음식 좋습니까, 선생님? 부침개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떡도 있고요. 아이들 먹이려고만 하면은 그 약밥 아시죠? 예. 약밥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 바람떡 있죠. 먹을 게 너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밤도 좋아하고 고구마 있지. 뭐 아이들 먹을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거 많이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열의 바람의 여인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바람의 여인 폭풍처럼 스쳐간 청년의 여인 불꽃처럼 타던 밤을 못 잊어 바람이 스쳐가듯 우연히 찾아와서 이렇게 내 마음 가져가 버린 여인 그대여 지금은 그 어느 하늘 아래 또 다른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나 내 영혼 모두를 앗아가 버린 여인 바람의 여인 폭풍처럼 스쳐간 청년의 여인 불꽃처럼 가던 밤을 못 잊어 운명의 여인이여 내게로 돌아와요 이렇게 그리워 이 밤도 눈물치게 환상의 여인이여 꿈속의 여인이여 아련한 추억만 남기고 떠난 여인 그대여 지금은 그 어느 품 안에서 또 다른 사랑을 꿈꾸며 속삭이나 내 영혼 모두를 앗아가 버린 여인 바람의 여인 폭풍처럼 스쳐간 청년의 여인 불꽃처럼 가던 밤을 못 잊어 운명의
돌아와요. 이렇게 그리워 이방돌 눈물 친네. 바람의 여인 폭풍처럼 스쳐간 청년의 여인 불꽃처럼 가던 밤을 못 잊어. 운명의 여인이여 내게로 돌아와요. 이렇게 그리워 이방도 눈물 치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저희가 서대문구에 예전부터 이제 보면은 뭐 건축돼 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새로. 네. 근데 이제 무학제곡에 아시잖아요. 무학제곡에 내려오면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지나고 나면 아파트들이 좀 질비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새로들 다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뭐 도로 같은데 좀 싱크홀도 생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곳이 예전에도 재개발을 했던 곳이더라고요. 예전에도 재개발을 했었던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가 새마을 운동이다 막 하면서 했던 데인데 1960년대, 70년대 그때 정도에 이제 서대문 통일로잖아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통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인데 통일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남한이랑 북한이 서로 만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예. 그러기도 하지만 중국으로도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외국 문물을 만날 수 있는 길목이다. 네, 이제 그래서 이 통일로 길은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길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바닷길은 많이 안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육지, 우리는 거의 한반도잖아요. 밑에는 전부 바닷길이고 위에 육지로 가야지만 우리가 외국하고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바다로 가면 일본이나 뭐 이렇게 몇 나라 못 갔어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래서 전부 육로를 통해서 외국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일로 무학제곡에 지나서 이렇게 홍은동을 지나서 불광동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 통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길이었어요. 외국 문물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가 깨끗해야지만 대외로 나가는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예쁘게 나와야지만 되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1966년도부터인가 여기가 이제 새마을 운동처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재개발이 있었어요. 재개발을 했는데 이제 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막 급하게 올라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판자촌을 많이 지어서 살았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막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건축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 그렇죠. 불법 건축물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주택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냥 지붕 하나 얹고 벽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잠을 자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서울에 와서 상경을 해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저 산꼭대기까지 막 집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의 유명한 곳이 바로 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서대문구 일대가 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곳이 너무나도 대외적으로 사진빨이 이렇게 잘 나와야지 되는 곳인데 이곳이 너무나도 막 다닥다닥다닥 판자촌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곳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현지 개량 사업을 해요. 네. 현지 개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불법으로 지어놓은 건물들을 새롭게 예쁘게 지으면 내가 양성화해 준다. 얘가 이제 합법화해 줄 테니까 그럼 너네 집이 되는 거고 집 땅을 전부 다 나라 땅에다도 짓고 산에 가서 아무데나 막 짓잖아요. 남의 그렇죠. 땅에도 짓고 하는데 지금 현지 개량할 때는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아니라 현지 개량할 때는 법을 어떻게 했냐면
구유지나 국유지 같은 거 있잖아요. 나라 땅은 전부 불화를 하는 조건이에요. 예. 너 집 짓겠다고만 하면 내가 불화해줄게. 그리고 너 땅을 사가지고 지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 계량이 확인되면 도장을 찍어줘요. 현지 계량을 확인을 하려면 이제 현지 계량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현지 계량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이 땅이 어떻게 돼 있고 지적 도면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물 도면들을 다 그려서 내고 하면은 예. 넌 그럼 이건 현지 계량 오케이라고 하면서 이제 도장 찍고 넘어가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현지 계량 사업을 서울시하고 구하고 국가가 같이 다 했는데 그때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무허가 건물로 있던 거를 현지 개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한테 그거를 돈을 내고 사게끔 하겠죠. 불화를 네.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땅을 가져야지 땅 없이 집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집을 얼렁뚱땅 엉망진창으로 지어놨더라도 남의 땅에다 지었기 때문에 언제 헐릴지 언제 쫓겨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지 계량을 하는 거는 나라에서 이 사람들 전부 집을 지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옛날엔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돈이 그렇죠. 없으니까 집을 지어줄 수 없으니까 다만 나라에서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당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는 대신에 집은 너희들이 지어라.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줄게 현지 계량으로. 그리고 국공유지는 불화를 해준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측량을 막 해요.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임야는 대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하천도로 막 국어 막 이런 거는 또 잘라가지고 또 대지로 바꿔주고 해서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은 대지로 바꿔서 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지가 확보돼야지만 집을 지은 게 안정적으로 헐리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남의 땅이 결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내주도록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의 이익을 주면서 서로 이제 다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행을 이제 해와요. 그리고 이제 도로를 똑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도로를 정확하게 이제 예쁘게 통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도 그 도로를 만드는 땅에 사유지가 안 들어갔겠어요? 사유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사유지든 국유지든 전부 다 공시지가로 다 판매를 하고 주고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국민들의 땅 같은 경우에는 몰수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저렴하게 사가지고 나라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구유지 국유지 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판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땅을 사고 그 현지 계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지 계량했던 데가 이제 많았는데요. 그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집들이 무학재 고개 내려오다 보면은 옛날 건물들 있잖아요. 예, 뭐 예. 3층짜리, 2층짜리 막 있어요. 그런 데가 다 현지 계량을 한 거예요. 현지 계량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거기는 현지 계량이라고 도장을 찍힌 거죠. 여기는 현지 계량이라고 써놓은 거는 이미 땅에 대한 그거를 승인 받은 데가 현지 계량이라고 서명이 돼요. 그리고 땅이 되지 않고 건물도 네. 좋지 않고 건물이 안전하지 않으면 현지 계량이라는 글을 안 써줘요. 네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집은 현지 계량됐다 하면은 그 땅이 안고 있는 대지는 이미 불화를 받았던가 사용 승인을 받은 곳이다. 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현지 계량 자체가. 그래서 네. 현지 계량을 하기 위해서 구에다가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뭐 현지 계량을 신청을 할 신청서가 물론 처음에 필요하고 네. 잠시만요. 네. 가옥 대장 등재 신청서를 내야 돼요. 첫 번째로 현지 계량 도장을 받으려면요. 예. 그리고 토지 등기부 등본도 그다음 토지 대장 등본, 예. 그다음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거는 허가를 받아서 승낙서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국공유지 불화대금을 어떻게 내냐면요.
일시불로 한 번에 내지 않으면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내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반드시 현지 계량한 데는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회 돈은 내야 되고 두 번, 세 번 나눠서 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건축 대지 증명도 해야 되고 건축 위치 측량도도 내야 되고요.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지적 측량사가 이걸 작성해서 내야 돼요. 네네. 그리고 계량 건물 실측 평면도 계량된 네. 건물을 연면적이랑 건폐율도 다 내야 되고요. 건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 확인서, 네. 건물 계량 승인서, 네. 건물 계량 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게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량 건물 명의 변경 확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다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 현지 계량이라고 써주질 않아요. 아, 근데 현지 계량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 이미 이 서류를 다 낸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동네는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진 데예요. 홍제동 그 무협지 고개 내려와서 안산초등학교 있잖아요. 네네. 안산초등학교에서부터 일대로 쭉 내려온 대로가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다 현지 계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그 흐르다 보니까 이 현지 계량한 것도 정확하게 그 국민들한테 그 공지를 하고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현지 계량한 거를 막 아닌 것처럼 또 막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동네는 어쨌거나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금 재개발 들어간 데 있죠. 재건축 들어간 데 그 푸르지오도 들어갔고 지금 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푸르지오 있는 데도 전부 다 현지 계량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집집마다 현지 계량을 했는데 현지 계량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건물이 헐었고 좋지 않으면 현지 계량을 안 해줬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현지 계량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이 지역은 정부의 인정을 받은 곳이고 자기 땅에다가 지었다, 자기 땅이 되었으니까 구일지라.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옛날 1960년대, 50년대 자료는 다 있는데 예. 그 나머지 이제 뭐 70년대 초, 70년대 자료가 없어요. 근데 그 구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문의를 많이 한대요. 이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면 예. 너무 오래된 거라 없다고. 존재하지 아. 않는다. 벌써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버리면 안 되는 자료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가 없어졌다 버렸다. 어떤 분들은 막 불났으니까 없어졌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도 난 적이 없다 하고 네.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자료는 있는데 왜 70년대 자료가 없을까 참 궁금한데요. 이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참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무허가 건축 불량주택이 별로 없으니까 무허가 불량주택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불법 건축물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집이 지어진 다음에 추가로 뭔가 얹혀서 더 짓고 불법으로 계속 확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전에 얘기했다시피 김신조 일당이 와서 비가 새서 네. 지하가 있는 건물에다가 위에다 렉산을 씌운다든지 하는 거는 그건 불법 건축물이 아니에요. 즉 그 뭐 확장하거나 이게 아니라 반지하가 있는 데는 나라에서 옛날에 하라고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아보지 않은 70년대 60년대 살지 않은 80년대 막 이렇게 나라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지하 있는 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드렸다시피 그 저기 뭐냐 현지 계량한 곳은요. 현지 계량이라는 말은 이퀄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지금 네. 현재 재개발이라 나라에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을 다 해줘요. 네.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땅에 무허가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두 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서대문구 홍제동만 해도 뭐 수십만 가구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1966년도 12월 31일 날 예. 확인했을 때는요. 1차 조사 시에 18만 가구가 무허가 건물로 정리 대상이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18만 가구를 했단 말이에요. 확인을. 예. 그다음에 2차 조사에는 또 했는데 그건 1970년대 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8만 가구.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했을 때 18만 가구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68년도에 양성화 사업을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건립된 그 구조상 문제가 없는 곳은 양성화를 해줬었어요. 아, 그리고 나선 그 후에 한 번 더 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68년부터 73년 사이에 또 이제 확인을 해서 다 이제 양성화를 해줍니다. 이게 새마을 운동 현지 개량 사업이라고 해요.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네. 새마을 운동에서 현지 개량 사업. 예, 무슨 이게 굉장히 그 1970년 6월 20일 현재 등재된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곳에다가 이제 뭐 그 나라에서 지원을 다 하는 거죠. 시비를 50%에서 100% 지원해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하천도 만들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방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아. 굉장히 넓은 길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무학제국의 통일로가요. 거기 소방도로 크게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100% 되지는 않기도 해요. 돈이 없었거든요 나라에. 그래서 50%에 100%, 50%에서 100%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유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요. 네, 국유지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시비, 국비 뭐 해가지고 이제 다 들여서 했죠. 근데 그 옛날에 그 하천 만들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얼마 들었을까요? 5억 6,995만 원이요. 아, 옛날 돈이라 이게 굉장히 큰 돈이래요. 지금으로 네네네.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돈 아니다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나라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로가에 있는 집들은 100% 다 했고요. 예. 근데 저쪽 꼭대기에 있는 집들은 못한 데도 있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저 집 못 지어요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 좀 도와줄게, 좀 해봐라, 불화도 받고 해라. 근데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정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처리 기한을 둬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언제부터 6개월 동안 이렇게 그 출장소까지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이 진행을요. 네네. 그리고 토지 매각 처리는 계약 후에 일시불로 납부하든지 3년 분할로 이렇게 상환을 하도록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 개량했다는 도장만 딱 찍혀 있으면은 국유지는 불화를 받은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집도 혹시 관련된 데가 있나요? 아, 네.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선생님 자료를 찾아서 혹시 현지 개량이라는 표시가 돼 있으면은 그곳은 이미 국유지나 구유지가 있다 그러면은 뭐 현지 개량 지역이었으면은 이미 양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는 불화를 받은 곳이다라는 걸 아시고요. 네네. 혹시 불화를 받은 지역에 잘못해서 또 구유지나 국유지가 나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세요. 아, 가끔 가다가 정말 그 중요한 정보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불화를 받고 그 사용 승인이 나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구유지 사용료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중 납부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잘 확인해 봐서 그 불필요한 돈을 내지 않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돈이 나오고도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불화를 받은 그 현지 개량한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구유지를 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내지 않으면은 그 돈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막 돈을 많이 내라고 한 다음에 뭐 경매를 붙이겠네, 공매를 붙이겠네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막 돈을 내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는 것도 쉽지 않아서 주지도 않고 하는 건지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현지 개량
지방이 된 곳이라고 하면은 예. 이곳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혹시 다시 돈을 내고 있지 않나. 현재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그래요. 1960년대, 70년대는 막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이고 뭐 서류도 엉망진창일 거라 그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꼼꼼했는지 아세요? 네. 선생님도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랄 텐데요. 한문으로 그다음에 이 글씨체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필체해가지고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요 컴퓨터로 띠띠띠띠 쳐가지고 해놓는 거랑은요 완전 천지 차이예요. 네. 지금은 서류들 막 이렇게 막 써서 내지만 옛날에는 아유 공무원분들이요 정말 꼼꼼하게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서류를 잘 만들어 있고 다 보관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개량된 지역이라면 내 주택이 혹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도 이제 이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현지 개량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현지 개량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구유지를 내거나 국유지를 내면서 부당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방송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절이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많이 더운데요. 이제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많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미경의 장녹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